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버 카스텔에서 저가형 연필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블랙 파버고요. 그 다음에 골드 파버, 그 다음에 보난자입니다. 사실 보난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었어요. 그죠? 한자로 가지고. 그런데 블랙 파버랑 골드 파버 가지고는 제가 한자로 가지고는 조금 리뷰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얘기도 별로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세 가지를 섞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보난자가 제일 싸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화방 같은 데를 가보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보난자가 제일 가격대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우개 없는 버전이 250원에서 3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300원에서 350원 정도 한자루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격대가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면 연필을 보면 나무 부분이요. 나무 부분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나무가 뭐 별로 다르거나 그런 게 안 보여요. 색깔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난자를 설명할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나무 부분의 질감이 좀 더럽게 깎여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더럽게 깎여 나오죠. 그죠? 약간 나무에 털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연필 심도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이게 심에 나뭇결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찍혀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처음 이게 나중에 깎으면 새로 깎게 되면은 조금 깔끔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처음 받았을 때 요 느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되게 투박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죠? 나무도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요 페인팅 부분이 확실히 보난자보다는 조금 고급져요. 페인팅 부분이. 그래서 한번 위에 아까 전에 이 넘버가 얘가 1110이거든요. 지우개 달린 모델 블랙 파버. 그 다음에 얘는 1200대 라인이에요. 그죠? 골드 파버.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블랙 파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가 거의 비슷한 연필인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블랙 파버 같은 경우는 일단 무광입니다. 무광 블랙이에요. 유광이 아니고 무광이라서 일단 손에 기름 같은 게 묻으면 조금 티가 나고요.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래치가 나면 좀 반닥거린다고 해야 되나? 유광이 좀 살아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그죠? 제가 손가락 가리킨 부분. 다른 데랑 색깔이 좀 다른 거 볼 수 있죠. 그죠? 이 부분. 이게 약간 스크래치 같이 데미지를 약간 입으면 유광으로 좀 반짝거립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무광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파버 카스텔 그 다음에 모델명 적혀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 파버라고 안 적혀져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은색깔로 반짝반짝하게 상당히 고급지게 만들어 놨어요. 아마 제가 이때까지 봤던 연필들 중에서는 그냥 가장 고급지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꼭 그런 느낌이죠. 수트를 입은 조금 잘생긴 사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 디자인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SV 공법을 이용해서 파버카스텔 연필들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SV 공법을 이용해서 심이 잘 부러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아주 약하게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스텔 9000의 경우는 사실 뭐 메이드 인 어디다 이렇게 메이드 인 어디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게 메이드 인 저맨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카스텔 9000에서는 굉장히 금박으로 박아 넣으면서 딱 대놓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다는 거는 이렇게 그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든 간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모든 제품이 다 그래요. 이렇게 보난자 같이 밝은 제품도 인도네시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약하게 적혀져 있고, 골드파버도 인도네시아라고는 정말 약하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에 화면에 표시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3국에서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독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닌 그런 거는 조금 신뢰성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약간 이름을 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제품들은 서로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를 것 같은데, 두께를 제외하고는 이 페인팅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립감이 달라요. 골드파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번 리뷰를 할게요. 골드파버 같은 유광이에요. 유광. 그래서 빛이 반사되면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확실히 다르죠. 여기 지금 비치는 부분 그죠? 여기 블랙파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무광이라서 빛이 균일하게 받아지고 음영이 생긴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반사를 하죠. 그죠? 골드파버는 사실 조금 얘기가 이거는 조금 있던데 1800년대 때부터 만들어진 그런 연필이에요. 골드파버는. 그리고 약간 빈티지 제품도 아직 어떻게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한 파버라고 된 것도 구해서 골드파버라고, 요한 파버라고 해서 1900년, 1950년 전에도 나온 제품인데, 그것도 보면 딱 이런 그 문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 문구에 대해서. 그래서 필감, 이게 근데 제가 골드파버라고 해서 하나는 블랙파버라서 검은색이니까 골드파버는 노란색일까 아니면 금색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골드파버라는 이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그런 색깔입니다. 여기는 약간 네이비 색깔이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금색이 빛바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금색이랑은 조금 다른, 조금 더 연한 그런 빛이에요. 근데 빛을 받으니까 이것도 뭐 나름 금색이라고 하면 금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인 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약간 금박으로 골드파버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어떻게 빛을 받아보면, 빛을 받으면 의외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필이 사실 조금은 보기 힘든 컬러 배색이에요. 다른 연필들에서.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약간 희소성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비싸 보이지는 않고요. 가격대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조금 그게 달라요. 느낌이. 이게 페인팅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요. 블랙파버 같은 경우는 무광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뻑뻑하다거나 그 왜 유광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마찰할 때 안 밀려는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연필이에요. 그런데 요 골드파버 같은 경우는 유광의 그 반딱반딱함의 그 마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미끌리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땀이 난다고 하면 요 골드 파버가 조금 미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땀이 안 날 때는 좀 더 고정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땀이 난다라고 하면 골드 파버가 조금 미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난자 같은 경우는 둘 중에서 어느 쪽이랑 비슷하니라고 물으면 그 골드 파버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가 제 생각엔 요 페인팅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도 서로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예, 필감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제가 그냥 필감은 사실 사람마다 다른 거기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눈을 감고서도 사실 어떤 연필인지 조금만 집중하면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한 라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제품 간의 이제 개체 차이인지 아니면 정말 모델마다 조금 다르게 설정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블랙파버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는 게 골드 파버가 나오는 게 일단 HB랑 B가 나오고, 지우개 달려있는 모델은 EB도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다 제가 B심으로 샀습니다. B로 샀어요. 전부 다 B로 샀기 때문에 조금 이게 B가 아니구나. 이게 HB입니다. 그죠? HB와 B와 B거든요. HB를 한번 비교해보면 HB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잘 발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블랙 파버예요. 그리고 골드 파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 블랙 파버보다 한 단계가 높죠. 한 단계가 높은데 좀 사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난자 같은 경우는 약간 습기 먹은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초등학생들한테는 보난자가 조금 더 색깔이 밝고 튀고 하니까 안 잃어버리고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좀 성인분들이 연필에 대해서 한번 빠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쪽 보난자에서, 그러니까 저가형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이게 색도 별로 안 튀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용이 아닐까, 색깔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면 이거랑 비슷한 라인대가 뭐 노리스도 있고 그런데, 노리스도 색깔이 좀 튀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또 이 모델들은 색깔이 튀지가 않으니까 얼마든지 어른들도 쓰기 좋은 그런 연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스텔 9000으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처음엔 조금 가격이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3개 정도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인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연필입니다. 물론 초등학생도 써도 되고요. 다 뭐 다양하게 써도 되는데, 굳이 추천하자면 처음 연필을 사용하게 되는 어른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연필이에요. 사실 이거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럼 이것으로 이 블랙 파버, 골드 파버, 그 다음에 보난자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